합동 힐데스하임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은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지고요. 특별공급은 기관 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구별됩니다. 통장 요건을 보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1순위는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고 지역별 예치금이 아래 지금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자,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 납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1순위에 해당하지 않으신 분들은 2순위가 됩니다. 거주지역은 모집공고일 현재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특히 청주시에 거주하시는 분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대상주택은 기관 추천과 신혼부부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이 되고 나머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상자를 보면 기관 추천은 해당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자가 대상이 되고요. 신혼부부는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기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예전에는 5년이었는데 이게 개정이 돼서 7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혼인기간 내에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다자녀는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가 그 자격 조건이 되고요. 여기서 자녀에는 태아와 입양 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노부모 부양은요,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을 해야 됩니다. 1순위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그리고 1순위 청약통장 요건,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1순위 청약통장 요건이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지당첨 제한은 특별공급은 집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 특별히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세대당 평생 한 번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반공급은 지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자, 세대주 요건을 보겠습니다. 다 세대주, 세대원 다 신청이 가능하지만 노부모 같은 경우는 세대원은 안 되고요. 오직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에 한해서 소득 요건을 적용을 합니다. 당첨자 선정은 기관 추천은 각 기관에서 선정을 하고 신혼부부는 우선 배정을 하는데요.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혼부부에게 75% 우선 공급하고 또 경쟁이 있을 경우 1순위, 2순위로 나누어지는데 1순위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1순위, 그렇지 않으면 2순위가 됩니다. 다자녀는 배점 기준표에 따라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요. 노부모 부양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청약 당첨이 됩니다. 1순위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4대 6의 비율로 제공이 되고요.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진행이 됩니다. 청약제도 개정 사항을 보겠습니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거주 요건을 보면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확대가 됐는데 기존에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은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대원 자격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세대주의 형제, 자매, 사회, 그리고 며느리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분양권은 무주택으로 봤는데 2018년 12월 11일 이후 모집 공고가 난 아파트에 당첨이 되신 분들은 이제 그 분양권도 주택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나 부양가족 수에는 제외가 된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공급에 대해서 주요 사항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인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된다는 것은 아까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소형 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소형 저가주택이라는 것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용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한 25평 정도 되는데 그런 것도 무주택으로 보고 특별공급을 신청하게 하면은 원래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소형 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기관 추천에 국가유공자, 국가보훈 대상자, 장애인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노부모 부양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부양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공급 유의사항인데요. 기존의 특별공급은 견본주택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했지만 이제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 됐습니다. 또 기존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미달이 되면 이게 바로
일반 공급으로 넘어갔지만 이제는 다른 특별 공급으로 다른 공급 유형의 특별 공급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도 만약에 남으면 그때 이제 일반 공급으로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일반 공급은요 청약 자격이 민법에 따른 성년자 만 19세 이상과 그리고 성년은 아니지만 세대주인 미성년자 중에서도 아래 같은 경우는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그리고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2순위가 되는 거고요. 단 2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청약통장의 금액 또는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2020년 2월 1일부터 주택청약은 한국감정원에서 주관하는 청약홈에서 진행을 합니다. 기존의 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국민은행 사이트에 들어갔는데요. 이제는 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일반 공급에서 가점제는 크게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서 점수로 매겨지는데 그중에 무주택기간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되고 그리고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모집공고 현재까지 주택이 없는 기간을 기산합니다. 하지만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저 밑에 예가 나와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53조를 보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쭉 보면 중요한 것은 만 60세 이상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무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나 노부모 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으로 간주가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저가주택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8천만 원, 수도권일 경우에는 1억 3천만 원인 주택을 1세대 또는 1호를 보유한 경우에 소형 저가주택 특례로 봐서 무주택으로 보는데 이것은 가점제가 적용되는 일반 분양에서는 소형 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으로 본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일반 공급 가점제 중에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은 크게 배우자, 직계, 존속, 그리고 직계 비속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직계존속은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해서만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하고요.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직계존속이 소형 저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하지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는 간주가 되지만 부양가족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직계비속 같은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재가 되어 있는 미혼자녀여야 됩니다.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도 그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30세 이상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 직계배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자,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서 부양가족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 둘이 있죠. 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와 자녀 둘은 부양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포함이 되었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 1명, 자녀 2명, 그래서 총 3명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3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본인과 배우자 하지만 자녀가 주민등록상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분리된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아서 배우자 1명이 되겠습니다. 4번을 보면 자, 본인과 배우자, 동생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도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본인과 배우자 1명이 되겠네요. 자, 4번을 보면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이기 때문에 부모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부모는 3년 이상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다는 걸 전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 1명, 2명, 그리고 배우자 1명, 자녀 2명까지 해서 총 5명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을 보겠습니다. 청약 신청자가 지금 세대주이니까 배우자의 부모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명, 2명, 3명, 4명, 5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를 보면 청약 신청자가 지금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고요. 자, 지금 청약 신청자 입장에서 본인 그리고 자녀 2명이 있으니까 하나, 둘, 셋, 3명이 되겠습니다. 7번을 보면
마찬가지로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청약 신청자 기준에서 봤을 때 이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으니까 총 3명이 되겠습니다. 부양가족 8번째 퀴즈를 보겠습니다. 우선은 청약 신청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청약 신청자가 부가 되겠습니다. 청약 신청자 기준에서 봤을 때 배우자가 소형 저가주택을 갖고 있을 때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계 존속은 그리고 직계 비속은 미혼이어야 되는데 직계 비속이 지금 결혼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청약 신청자 기준에서 봤을 때 부양가족은 배우자 1명입니다. 9번을 보겠습니다. 청약 신청자가 여기 있죠. 청약 신청자 기준에서 봤을 때 배우자가 분리가 되어 있어도 분리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직계 비속이 있는데 비속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안 되고 청약 신청자 입장에서 배우자 1명, 부양가족은 1명이 되겠습니다. 10번을 보겠습니다. 청약 신청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청약 신청자 기준에서 봤을 때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는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되고 배우자와 자녀 2명, 총 3명이 되겠습니다. 11번을 보면 청약 신청자 기준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는 제외가 되고요. 배우자와 자녀 2명, 3명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입니다.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이기 때문에 부모 다 되고요.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 자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되겠습니다. 13번을 보겠습니다.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이기 때문에 부모 되고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또한 세대주이기 때문에 부모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이기 때문에 부모 되고요. 대신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가 지금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배우자의 부모는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신청자 세대주의 부모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 둘 합쳐서 하나, 둘, 셋, 넷, 5명이 되겠습니다. 15번을 보면 자 본인이 청약 신청자를 먼저 봐야겠죠.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청약 신청자 기준에서 배우자와 자녀 둘 총 3명이 되겠습니다.